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인생 후반전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미진입니다. 김 선생님, 오늘 소개할 사례가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67세 전직 버스 기사분 이야기인데 제목부터 멈춰버린 엔진이잖아요. 네, 박정희 씨라는 분이세요. 제가 외래에서 만났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던 케이스입니다. 30년 가까이 시내버스를 모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67세 전직 버스 기사가 어떻게 멈춘 엔진을 다시 시동 걸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운동법을 공개해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버스 기사면 정말 고된 직업이죠.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고. 정확히 그 부분이 문제였어요. 장시간 앉아서 진동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매일 동네 공원을 걸어요. 1시간씩 꼬박꼬박. 그런데 왜 자꾸 더 아프고 힘들어질까요?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매일 1시간씩 걷는데도 더 나빠진다고요? 걷기가 최고의 운동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진짜 함정이에요. 걷기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미 특정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걷기만 하면 어떻게 됐는데요? 계속 약한 근육은 더 약해지고 강한 근육만 쓰게 되는 거죠. 박 선생님도 그렇게 5년을 보내셨어요. 5년이요? 와. 그 5년 동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내 몸은 이미 낡은 버스처럼 멈춰가는구나라고 체념하고 계셨대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장 보고 올 때 무릎이 후들거리고. 정치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나이가 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깨야 할 가장 큰 편견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래도 걷기만 한 게 어딨어 라고 위로했지만 박 선생님은 본인이 무너지는 걸 느끼셨대요. 자신감도 함께 꺼져가는 거죠. 아,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픈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분을 봤을 때 단순히 아픈 환자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눈빛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다른 접근을 하신 거군요. 네, 다음 챕터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박정희 씨의 몸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순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박정희 씨가 선생님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첫 만남이 어땠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오셨는데 딱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지쳐 계시더라고요.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또 운동하라는 소리 듣겠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이미 여러 병원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일단 최신 연구 논문을 보여드렸어요. 태블릿으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논문이요? 67세 어르신한테요? 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박 선생님 이거 보세요. 2023년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인데요. 60세 이상 1,200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걷기만 한 그룹은 낙상률이 15%밖에 안 줄었어요. 그런데 특정 근력 운동을 추가한 그룹은 70% 이상 줄었습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70%요? 네, 박 선생님도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걷기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대체 어떤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박 선생님한테 설명드린 걸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항중력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에 저항해서 우리를 똑바로 서게 하는 근육들이죠. 항중력 근육. 처음 들어보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깨 주변 근육, 코어 근육,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에요. 그리고 박 선생님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선생님, 버스 운전하시던 습관 때문에 허리랑 무릎이 더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아요. 버스 기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럼 박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엔 의심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운동 안 하고 산 사람 아니에요. 젊을 때는 축구도 하고 등산도 다녔다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전형적인 반응이네요. 나이 탓.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죠.
선생님,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80대도 근력이 늘어납니다. 나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 문제예요. 오, 강력하게 나가시네요. 그랬더니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드디어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딱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 운동만 꾸준히 하면 3개월 안에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낙상 위험 70% 감소, 체력 2배 증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버스도 시동 걸 때 덜컹거리잖아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근데 한 번 시동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쭉 갑니다. 오, 버스 기사였던 분한테 딱 맞는 비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셨을 텐데 첫날이 어땠나요? 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박 선생님이 재활치료실에 오셨는데 표정이 딱 고등학교 첫날 같으시더라고요. 긴장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아, 어르신이 고등학교 첫날이라니. 근데 이해는 가요. 67세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딱 하나만 해볼까요? 벽밀기 푸시업 홀드입니다. 병멜기요? 그게 뭐예요? 벽에 손을 대고 푸시업 자세를 취한 다음 버티는 거예요. 이 운동이 어깨, 가슴, 코어 근육을 동시에 끼우거든요. 아, 넘어질 때 손으로 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박 선생님이 처음 해보시는데 벽 앞에 서서 두 팔을 뻗으셨는데 5초도 안 돼서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가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결국 10초도 못 버티고 멈추셨어요. 10초요? 그 정도로 근력이 약해지신 거예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박 선생님 표정이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선생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좌절하신 거죠. 에이, 그럼 안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박 선생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버스도 시동 걸 때 덜컹거리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덜컹거리는 건 시동이 걸렸다는 뜻이죠. 오, 또 버스 비유를 쓰셨네요. 네, 이분한테는 그 말이 통하거든요. 처음부터 부드럽게 가는 차가 어딨어요. 다 덜컹거리면서 출발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출발하신 거예요. 그 말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잠깐 생각하시더니 다시 벽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와,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옆에서 카운트를 세드렸어요. 1, 2, 3, 4, 5. 5초 버티셨어요. 그렇게 5초씩 5번을 반복하셨어요. 마지막엔 땀이 뻘뻘 나고 숨도 거칠어졌지만 해내신 거예요. 그때 표정이 어떠셨어요? 아,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67세 어르신이 마치 초등학생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 해냈어요. 그러면서 약간 울먹이시더라고요. 에이, 진짜요? 그 정도로요? 청취자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5년 동안 나는 늙어서 안 되라고 체념하고 사셨던 분이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구나를 느낀 순간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하신 지 2개월이 지났다고요? 정말 궁금한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개월 후에 박 선생님이 외래 오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예 다른 사람 같으시더라고요. 일단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달랐어요. 뭐가 그렇게 달라지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어깨가 축 처지고 허리도 굽고 조심조심 걸으셨거든요. 근데 2개월 후엔 어깨가 쭉 펴지고 걸음걸이에 탄력이 있는 거예요. 눈빛이 완전히 살아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하시면서 신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셨대요? 박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선생님, 며칠 전에 마트 갔는데요. 장 보고 장바구니 들고 집까지 왔어요. 전에는 중간에 3번은 쉬었는데 이번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더 있어요. 손자랑 아파트 계단 5층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손자보다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세요? 그래요. 손자한테 인정받으신 거네요. 그거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완전히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마음의 변화예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내 몸은 고장났다고 생각했어요. 낡은 퍼스처럼 이제 폐체할 시간이라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시동 거는 법을 몰랐던 거더라고요. 와, 그 한마디가 정말 감동적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5가지 운동 다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해요. 벽밀기 푸시업 홀드, 의자 레그리프트, 발뒤꿈치 들기, 의자 스쿼트, 버드독. 이젠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하나하나가 산이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대단하시다. 그럼 선생님,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근력이 늘어난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간단한 근력 테스트를 했거든요. 악력은 22kg에서 31kg으로 하지 근력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67세에 2개월 만에 그 정도 변화가 가능해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안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올바른 자극만 주면 60대도 70대도 80대도 근육이 자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전에는 거울 보는 게 싫었어요. 구부정한 내 모습이. 근데 이제는 매일 거울 봐요. 어깨 펴진 내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와, 정말 몸만 바뀐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뀐 거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박종희 씨가 다른 분들한테도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요? 네, 3개월쯤 지났을 때 박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로당 친구분들이 박 선생님 변화를 보고 다들 놀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직접 알려주겠다고 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처음 반응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경로당에서 나 요즘 운동하는데 5가지만 하면 완전히 달라져. 이러니까 야, 정희야, 우리가 운동 안 하는 줄 아냐? 매일 공원 걷는다고. 걷기면 충분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아, 똑같네요. 박 선생님이 5년 전에 하셨던 생각이랑. 정확해요. 그래서 박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걷기는 기본이지. 하지만 이 5정거장을 거쳐야 진짜 종착역까지 당당히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 5정거장이라는 표현이 멋진데요. 그쵸. 네. 역시 30년 버스 기사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설득해서 5명이 함께 시작하셨대요. 박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셨대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버스도 시동 걸 때 덜컹거린다. 나도 처음엔 10초도 못 버텼어. 근데 지금 봐라. 나 1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1분 동안 벽밀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와, 그 모습을 보면 자극받으셨겠어요. 맞아요. 한 분이 야, 정의조놈 진짜 달라졌네. 우리도 해보자. 이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그렇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9시에 경로당에서 모여서 운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완전히 강사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박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버스 기사였습니다. 은퇴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건강버스의 기사입니다. 멋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찾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5명 중 4명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무릎 통증 줄어들고, 계단 오르기 편해지고, 자세도 펴지고. 한 분은 안 되셨어요? 아, 그분은 중간에 그만두셨대요. 나는 그래도 걷기가 제일 좋아 하면서 박 선생님이 아쉬워하셨지만 억지로 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맞아요.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12명이 함께하고 계세요. 박 선생님이 정의 건강버스라고 이름까지 붙이셨대요. 정말 버스 노선처럼 운영하시네요.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박정희 씨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절대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올바른 자극만 있으면 60세 이후에도 몸은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둘째, 걷기는 기본이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항중력 근육을 키우는 특정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덜컹거려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박 선생님이 하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내 모는 멈춘 게 아니었다. 단지 시동 거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제 나는 다시 달린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와, 정말 힘이 나는 말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벽 앞에 서서 팔을 뻗고 10초만 버티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의 엔진에도 다시 불이 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도연 선생님, 오늘 정말 값진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씨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절대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있다면 60세 이후에도 몸은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들,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한 명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운동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운동법을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엔진에 다시 불이 붙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